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폭염에 노출되는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주에만 최소 28명이 무더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오던 주요 인사들도 사퇴 요구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모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대에서 금융을 전공하던 한인 유학생이 필라델피아에서 무장 강도 차량의 충돌,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 반입 금지 물품 적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념류인 베이글 세서미에 소량 들어있는 양귀비씨 파파시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폭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동부 지역은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가 10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주에만 최소 28명이 무더위로 사망했다며 당분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이 계속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라스베가스가 5일 연속 화씨 115도로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2005년 7월에 최고기온 기록을 4일 연속 초과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기록이 앞으로 더 연장되고 최고 2배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6월 1일부터 16차례나 최고 기온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내 중심가 기온도 화씨 120도를 기록해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7월의 절반도 가기 전에 이런 기록이 나온 것은 경이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 1억 4,200만 명 이상이 폭염 아래 놓여 있고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수십 개 도시와 지역이 이번 주말에도 최고 기온 신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에 시달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등 대부분의 동부 지역도 화씨 9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경보가 다시 연장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은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돌풍 등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처럼 미국에선 저녁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최소 28명이 무더위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대기청은 올해 상반기 기상 관련 재앙으로 인한 피해액이 370억 달러에 달하며 사망자도 무려 10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후원해오던 주요 인사들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선거 자금 모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해온 헐리우드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거물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발언으로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클루니는 어제 뉴욕타임스에 조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클루니는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적극적인 후원금 모금 활동 등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을 지켜본 뒤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은 영웅이고 2020년 민주주의를 구해냈다며 칭송한 뒤 2024년에도 민주주의를 다시 구하는 그가 필요하다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 역시 이날 MSNBC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와 관련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모두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공식적인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내 의원들에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이든 캠프의 선거 자금 모금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와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번 달 바이든 캠프에 대한 거액 기부자들의 후원이 지난달에 비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거액 기부자들뿐 아니라
소액 후원까지 전반적으로 모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재 바이든 캠프의 모금 상황에 대해 이미 재앙적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돈이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대에서 금융을 전공하던 한인 대학원생이 친구를 만나러 갔던 필라델피아에서 무장 강도의 차량의 충돌,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에 따르면 뉴욕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김준호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께 필라델피아 남쪽 지역에서 도주 중인 무장 절도 차량이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척추에 손상을 입고 허리 아래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사고의 가해자는 10대 청소년 3명과 30대 1명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총기를 이용해 차량을 탈취하고 도주하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 김 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차량 절도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2차례의 긴 수술을 받은 김 씨 가족은 재활 및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김 씨의 친구라고 밝힌 이들에 의해 10만 달러 목표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오늘 현재 8만 2천여 달러가 모인 상태이며 비용은 의료비와 재활비는 물론 그의 마비에 따라 필요한 주택시설 개조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 방문 시 무심코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갔다가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양념류인 베이글 새서미가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각종 양념류 등에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식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글이나 빵, 스테이크 등에 뿌려 먹는 식품인 베이글 새서미의 경우 양귀비씨, 파피시드가 아주 소량 들어있는데 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규정하고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베이글 새서미 양념을 선물용으로 구입해 비행기를 탔다가 한국 세관에 적발되어 특별 수화물 검사로 넘겨지고 모조리 빼앗기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선물로 자주 구입하는 육포와 호두, 육류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 등도 규정상 반입 금지 제품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농산물 등과 멸균, 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유제품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될 경우 금지 품목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냉동고에 보관돼 전용 보관차에 실려 공항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됩니다. 만약 여행객이 폐기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관료를 내고 인천공항에 보관 후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반송 처리도 가능합니다. 연방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IRS의 예산 삭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무부는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10억 달러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액 세금 징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경우 IRS의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IRS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IRS에 더 동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지난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IRS는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체납 세금이 25만 달러가 넘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재무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1년에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기반 이동을 근본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규칙과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표된 계획에는 기업용 제트기를 이용하고서도 개인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과 기업을 추궁하고 체납 100만 장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이 완화세를 이어가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3.1%에 소폭이나마 못 미쳤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유지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해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CPI 지표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낙관론에 힘을 더하면서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청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나온 미국의 6월 비농업 일자리도 전월 대비 20만 6천 명 느는데 그친 데다 6월 실업률도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4.1%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하원 청문회 등에서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금리를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내려도 경제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인플레이션 완화세를 확인시키는 6월 CPI 결과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댕기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460만 명이 댕기열에 감염됐으며 이 중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소 41명의 뉴저지 주민이 이번 여름 댕기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최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CDC는 올 여름 전국 댕기열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댕기열은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댕기 모기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물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물어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발생합니다. 댕기열의 증상은 3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납니다. 댕기열에 걸려 인체 여러 곳에서 출혈이 생기는 댕기출혈열, 출혈과 함께 혈압까지 떨어지는 댕기쇼크 신드롬이 나타나면 혈압 저하 및 장기 기능 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이 댕기열에 감염되며 이 중 약 4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는 약 460만 건의 댕기열 감염 사례와 4천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올해 6월 24일까지 감염 사례는 970만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감염 사례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교량과 터널에 요금 회피 차량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합동 단속을 펼쳐 400여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실은 어제 지난 8일 유령 번호판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브롱스와 퀸즈를 잇는 화이트스톤 브릿지에서 시행한 25번째 합동 단속을 통해 약 48만 달러가량의 요금 회피 손실이 발생할 뻔한 사항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55대를 압수하고 운전자 13명을 체포했으며 433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태스크포스 출범 이후로는 차량 1540대 압수, 339명 체포, 소환장 1만 2007건 등의 누적 성과를 냈습니다. MTA는 매년 교량에서만 톨 회피자로 인해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리버 MTA 회장은 요금 회피자들로 인한 벌금액은 1,3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압수된 차량은 돈을 내기 전엔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뉴요커들은 톨 회피 발생 건의 98%에 대한 추적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유령 번호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덮개든 번호판을 가리면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 TRM랩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절도 규모가 13억 8천만 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피해액 6억 5,70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상반기 피해 규모 상위 5건의 절도액 합계가 전체 피해액의 7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단일 피해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일본 거래소 DMM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4,500개로 이는 3억 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TRM랩스는 밝혔습니다. TRM랩스 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안 측면에서 해킹 피해액을 키울 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공격 횟수나 공격 경로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커졌고 피해 평가액 규모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2세 법조인 라이언 팍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 차관을 연방 사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언 팍 변호사는 연방 상원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 항소법원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됩니다. 제4 순회 항소법원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관할합니다.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서 출생해 세인트폴에서 성장한 라이언 팍 지명자는 2005년 엠허스트 대학을 나와 2010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라이언 팍 지명자가 연방 상원에서 인준되면 루시 고, 존 이 판사에 이어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 재직하는 세 번째 한인 판사가 됩니다.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는 지난 8일 2024-2025 학년도 학비를 뉴 브런스윅 캠퍼스에 다니는 뉴저지주 거주 학생 기준 4%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 인상폭보다는 작지만 현재 약 3.3%인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뉴 브런스윅 캠퍼스 학부생의 2024-2025 학년도 평균 수업료는 17,520달러로 올랐고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추가하면 등록금 총액은 33,234달러가 됩니다. 럿거스대 측은 인플레이션, 교직원 급여 인상, 식비 증가, 건강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수업료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럿거스대 학생의 4분의 3은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제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고객의 연회비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연회비는 골드스타와 비즈니스 회원은 65달러로 5달러 인상되고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오릅니다.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회원의 2% 리워드 한도도 1,000달러에서 1,250달러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는 이번 인상이 회원 5,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중 절반이 이그제큐티브 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지난해 연회비 수익은 46억 달러였으며 이는 2022년보다 8% 늘어난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